전남도민의 오랜 수건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여야 사당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야 사당이 특정 현안을 두고 공동 대처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국립의대 신설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강기정 시장과 김용록 지사가 만나기로 한 가운데 무안이 지역구인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추진 중인 김용록 지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이 죽기 전에는 안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항공편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라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시의 갑작스런 광주에서 인천 하늘길 검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공계 R&D 예산이 16% 이상 삭감되며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광주를 찾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연구비 삭감과 고용 불안 위기에 몰린 연구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남도민의 오랜 수건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전남 지역 여야 사당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건데요. 여야 사당의 특정 현안을 두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만큼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대 신설! 전남의대 신설! 전남의대 신설! 전남에 풀리지 않는 과제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전남의 정치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민의힘 김화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이성수 등 여야 사당의 전남도당 위원장들은 전남의 의대 신설을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사당은 공동 협약서를 통해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남 의대 신설이 각 당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의과대학 토대가 없어 20개 이상의 진료과를 갖추고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극히 열악한 의료 상황에 처해 있다. 여야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의사 수와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로 의료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난 30년 동안 의과대학 신설만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에 지역 의대 신설을 반드시 포함하고 의대 정원 증원분에 신설 정원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정 현안을 두고 여야가 공동 대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전남 의대 유치 필요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대 증원과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반드시 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의대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도 결성됐습니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회장과 이주희 동신대 총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추진위원회는 민간 차원에서 국립의대 유치를 주도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와 결의대회 등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영암 무안 신안이 지역구인 민주당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추진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김용록 전남도지사에게 내년도 살림을 걱정해야 할 예산 정국에 무책임한 발언들로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는데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인 서삼석 예결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 무안 신안이 지역구인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대해 자신이 죽기 전에 안 될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군 공항이 국가 전략 자산인 만큼 국방부 차원에서 이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광주시와 전라남도 차원의 이전지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무안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인 김용록 전남도지사를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투기 소음 문제가 있는 광주 군공항을 전남지사가 나서서 꼭 전남으로 이전해야 하냐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안 될 일 가지고 상생이란 단어를 포장해서 갈등만 더 증폭시키면 되냐 그 말이지. 그건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겁니다. 서 위원장은 또 전라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 없이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물론 광주 영암 아우토반 사업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교감 없이 추진됐다는 겁니다. 대기 국책성 사업은 국회에서 법이 뒷받침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상식인데 공감대까지 형성 안 되더라도 공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군공항 이전지로 거론되는 무안이 지역구이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삼석 의원의 비판에 전라남도는 소통에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도민의 많은 의견을 듣고 어떤 방침을 결정해서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도지사의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전라남도 도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제가 받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전지 선정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 군공항 문제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달 만나 광주 군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군을 포함해 3자가 모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무안군이 응하지 않으면 광주시장과 먼저 협의하고 시도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무안군을 설득하겠다며 해외 순방 이후 조속히 만남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지사님 해외 일정이 끝나는 대로 만날 준비를 하고 있겠다며 화답해 다음 달 초 만남을 예고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광주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항공편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광주 민간공항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인데요. 군공항 이전이라는 광주시의 최대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와 인천 하늘길 검토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국제공항이라고는 하지만 이달 취항한 베트남 주위의 항공편을 제외하고는 정기선이 없는 무안국제공항.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이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 등 국제공항이 있는 타 지역으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광주시가 이 같은 불편함과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항공편 신설 추진에 나섰습니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도 이제 앞두고 있고 해서 이쪽 지역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도 있습니다. 광주와 인천 항로 개설에 항공사들의 참여가 불투명합니다. 또 광주공항에서 수화물을 맡기고 인천공항과 연계된 해외 항공편을 타기 위해서는 광주에 검역대와 세관 등의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군공항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기능을 국제공항 수준으로 확대하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확정된다 해도 최종 이전까지 10년은 걸릴 문제라며 그동안 광주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에 무안군이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결국 광주시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의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형대 전남도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광판 사업이 기준 없이 추가 설치되고 계약도 특정 업체가 독식했다며 단순히 특정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 수요를 발생시켜 일감을 만들어준 것으로 교육청의 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의원의 발의 안건이 의결되면 전남도의회는 19년 만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게 됩니다.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 광주 북구청 검도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광주시 검도회 임원과 연관된 업체의 장비 구입과 학연 지연을 바탕으로 한 검도회 관계자의 선수당 임용 등 27건의 문제점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8월 북구의회는 준강간과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북구청 검도부 소속 선수들이 이를 숨긴 채 선수 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특위를 꾸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이공계 R&D 예산이 16% 이상 삭감되면서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광주를 찾아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당장 연구비 삭감과 고용 불안에 물린 연구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된 R&D 예산안. 삭감 규모도 5조 2천억 원, 무려 16.6%에 이릅니다. 예산 삭감은 결국 연구원들의 인건비 삭감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연구원들과 청년 과학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대학원 진학을 앞둔 이공계 학부생들 역시 R&D 예산 삭감이 알려진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충분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본인의 연구 성과가 있어야지 또 학위를 취득하고 이러는 과정인데 그게 충분한 연구가 지원될 수 있을지. 반발이 커지자 결국 정부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주 대전에서 4대 과기원 학생들을 만난 데 이어 광주에서 호남권 이공계 학생들을 만나 해명에 힘을 쏟았습니다. 예산 삭감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이라며 기초 원천 기술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에 정부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려가 큰 연구원들의 인건비 문제는 학생연구비 통합관리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유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취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늦으면 진짜 뒤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절박감에 사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좀 야기됐던 것도 있고. 정부가 뒤늦게 이공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연구과제 사업비 삭감에 직격탄을 맞은 연구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등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광주 지역의 발달장애인 수가 지난 2020년 7,000명대에서 올해 8,7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관련 예산은 삭감되고 발달장애인을 전담하는 광주시 발달장애인 전문관은 희망자가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이들은 광주 무각사에서 광주시청까지 1km를 바닥에 온몸을 붙이며 절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 정일성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 회장은 공산주의자 정일성공원 조성 철폐 범시민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장 재임 시절 정일성의 생애와 이력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해 사죄드린다며 과거 행적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만큼 광주시의 정일성 사업은 당위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 남구청장을 역임한 황 회장은 재임 시절 양림동에 있는 정일성로에 흉상을 세우는 등 정일성 관련 기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인철 전 부시장은 오늘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 광주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40회 행시 합격 뒤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 부처를 거쳐 민선 7기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조 전 부시장은 예산통, 민생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5월 여수에서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그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25개국 150여 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인 박람회에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교육부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해 내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에서는 AI와 로봇을 활용한 수업과 K-팝 등의 문화 행사를 비롯해 전남의 초중고등학교 한 학급씩 세 학급의 교실을 박람회장으로 옮겨와 사흘간 미래교육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 중소기업인 로우카본의 이철 대표가 오늘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강연자로 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과 연구 격리 기술을 기후위기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로우카본은 30년생 소나무 100그루가 흡수하는 것보다 많은 연간 12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고부가 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장비를 개발해 대한민국 발명 특허대전 특허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장보고 글로벌재단이 마련한 제8회 장보고 한상 어워드 시상식이 여수 디오션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미국 키스그룹 장용진 회장과 인도네시아 아레스그룹 이호덕 회장 등 7명입니다. 장보고 한상 어워드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 영토를 해외에 확장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재외동포 경제인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는 행사입니다. 독거 어르신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랑가족 봉사단과 광주 대명여성 라이온스 클럽 등은 오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김장 468kg 담그기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치는 독거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